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맹자가 오래된 나라 고국 이야기를 하면서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신, 대대로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는 신하인 세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선왕은 친신, 즉 임금이 친애하고 총애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하조차도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재 등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맹자가 어진이를 등용을 할 때, 그러니까 어질지 못한 사람을 등용을 하는 거하고 어진이를 등용을 하는 거하고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어진이를 등용을 할 때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겠지만 맹자는 어진이를 등용할 때조차도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득이한 것처럼이라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그 새로운 인재를 등용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새로 등용을 하는 사람을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람을 등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기존 질서에 어떤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제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처럼 하는 것이냐와 관련해서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 개활 현이라도 미가야 하며 제대부 개활 현이라도 미가야 하며 국인이 개활 현 연후에 찰지하야 견현언 연후에 용지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 개활, 좌우가 있고 여기 제대부가 있고 여기에 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있다면 여기 임금이 있으면 왕이 있으면 왕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입니다. 좌우. 좌우는 최측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말고 일반적인 대부들, 즉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부들이고 그 다음이 여기가 국인이죠. 온 나라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대부들이고. 그러니까 왕의 가장 측근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들 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우 중에 측근들 중에 일부만 어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측근들이 모두가 다 그 사람,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들 어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측근이, 임금의 측근이. 그러면 그 사람을 등용을 하면 되느냐? 임금이 그러면 미가야 그랬습니다. 아직 뭐뭐 하지 않다죠. 아직은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측근들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등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제대부들이, 그 조정에 있는 모든 대부들이 측근들이 아니라 임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측근들은 반대편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제대부들, 모든 대부들 중에는 임금의 편도 있을 것이고 임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떠나서 모든 대부들이 다 그 사람을 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부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현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 임금이 그 사람을 등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모든 대부들이 다 현이라고 해요. 어질다고 해요. 그러면 조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하니까 이제 등용을 하면 되느냐? 미가야 그랬다고. 아직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등용을 할 때 측근부터 조정에 있는 모든 관료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한 연후에 그때 그 사람을 등용을 하는데, 그 얘기는 그 과정에서 측근들 중에 누군가가 어질지 않다고 하거나 대부들 중에 누군가가 어질지 않다고 하거나 나라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등용을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근데 다들 어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질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다 동의하니까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이겠구나 라고 등용을 하면 이제 되느냐? 아니고 그런 연후에 찰지하야 그랬죠. 그 사람을 관찰을 합니다. 누가요? 임금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어질다고 하는 거고, 이런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임금이 그 사람을 진짜 어진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어질다고 하기 전에는 임금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해서 견현언 연후에 그 사람에게서 현하다라는 걸 내가 발견한 연후에, 임금이 직접 확인을 한 연후에 용지하며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부득이한 것처럼입니다. 다들 어질다고 하니까 나 혼자만 어질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사람을 등용한다 싶을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거죠. 근데 남들 말만 듣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을 해서 그가 정말 어질다는 걸 본 연후에, 확인을 한 연후에 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좌우가 개활 불가라도 물청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등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런 과정을 밟아서 등용을 했어요. 근데 등용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 안 되겠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측근들이 다들 그 사람은 불가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물청, 듣지 마시고. 그 사람, 측근들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용을 할 때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검증을 거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칠 때도 측근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지 마시고 제대부 개활 불가라도 물청하고, 모든 대부들이 다 안 되겠다고 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불가하다고 한 연후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들 불가하다 안 되겠다고 한 연후에 그때서야 내가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서 불가함을 본 연후에, 확인을 한 연후에 거지하며 그를 버리시며. 그러니까 버릴 때도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쓸 때도 그렇게 썼던 것처럼 버릴 때도, 한 사람을 버릴 때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우개활 가살이라도 물청하며 그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라고 측근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제대부개활 가살이라도 물청하고, 모든 대부들이 죽여야 한다고 해도 듣지 마시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가살이라고 한 연후에 임금이 직접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일만 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본 연후에 살찌니 그랬죠. 그러니 등용을 할 때도 버릴 때도 죽일 때도 이런 과정을 밟기 때문에 고로왈
국인이 살지야라 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밟아서 죽이기 때문에 그건 임금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개인적 감정으로, 개인적 생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국인이, 온 나라 사람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명령은 임금이 내리지만 임금의 개인의 감정으로, 개인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한 연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일 만한 죄를 졌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죽이는 거라서 이것은 공론에 의한 죽임이라 국인이 살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차 연후에 가히 위민 부모니이다. 위민 부모라는 말이 맹자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백성의 부모다. 임금은 백성의 부모고 백성은 임금의 자식이고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 사회에서 동양에서는 일반적인 문법인데 근데 그때 그냥 임금은 부모고 백성은 자식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임금이 백성의 부모이려면 정말로 부모가 자기 친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적에 자기 입에는 안 넣어도 자식 입에 뭘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당을 가면 부모가 먹고 싶은 식당을 가는 게 아니고 자식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을 가고 자식이 좋으면 다 좋은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임금도 내가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연후에 위민 부모니다.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하를 한 사람을 쓸 때도 저런 자세로 써야 그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세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세신들이 있었을 때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결국 임금이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임금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인 존재고 백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기분에 맞춰서 누구를 쓰고 버리고 죽이고 뭐 이렇게 개인 사적인 감정으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7장 끝나고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자, 이 8장도 많이 언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도 맹자의 그 정치,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선왕이 물었습니다. 제선왕이 문할 탕이 방걸하시고 무왕이 벌주라 하니 유저이까 그랬습니다. 탕이 걸을 방, 요 방이라는 것은 내쫓다 이런 것이죠.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고 무왕이 벌주, 무왕이 주를 벌했다. 칠벌자죠. 쳤다, 정벌했다 라고 하는데 유저이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제선왕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왕조가 있고 상왕조가 있고 주왕조가 있습니다. 요 시대를, 요 세 개의 시대를 3대 시대라고 합니다. 3대. 요 세 개를 3대라고 해요. 하은주, 하상주 3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하왕조가 BC 2070년 경부터 BC 1600년 경까지, 상왕조가 BC 1600년 경부터 1046년 경까지, 또 주왕조가 BC 1046년 경에서 BC 256년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하왕조의 영토가 요 정도였고 상왕조는 그보다 더 큰 요 정도고 주왕조는 이제 더 넓게 요 정도였는데 하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거리입니다. 하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그리고 그 거래 신하였던 탕이 요 탕이 자신의 임금이었던 거를 치고 상왕조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탕이 방걸했다 요 얘기예요. 탕이 거를 방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탕이 거를 쳤다 이렇게 됐지만 정확하게는 무슨 의미로 지금 제선왕이 물은 거냐면 신하인 탕이 임금인 임금인 거를 내쫓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 이 얘기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를 열었는데 그 상나라가 이만큼 지속이 되다가 한 600년 지속이 되다가 마지막 왕이 주입니다. 상왕조에 마지막 왕이 주인데 자신의 신하였던 나중에 이제 무왕이라고 칭해지는 이 신하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 무왕이 새로 연 왕조가 주왕조입니다. 그러면 역시 신하인 무왕이 임금이었던 주를 친 것이니까 무왕이 벌주라 하는 요것도 신하인 무왕이 임금인 주를 쳤다는데 이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하고 제선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맹자가 대답하기를 전에 유지하니이다. 전하는 기록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맹자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당장 제선왕이 뭐라고 했냐면 신시기군이 가호이까 이랬다고요. 신하가 그 임금을 시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일 때 시라고 합니다. 시해하다 이렇게. 그냥 그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아니면 살해하다 이렇게 죽일 살자를 쓰는데 아랫사람이 명확하게 윗사람 자신의 상관을 죽였을 때 그때는 시라고 씁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이 가합니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탕이 거를 치고 무왕이 줄을 치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만 보면 틀림없이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 군신간의 관계, 군신유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맹자거든요. 오륜의 군신유의라는 말을 했던 분이 맹자인데 이제 이 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이 가하냐. 왜냐하면 맹자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탕임금하고 무왕이 훌륭했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거든요.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탕임금이나 무왕이 당신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을 하지만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용인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괜찮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제선왕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장면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제선왕은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맹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이 거리라는 사람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리라는 사람이 또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라는 사람이 탕에 의해서 그리고 무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적에 이 사람들이 당시에 현직은 천자였던 것은 맞는데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천자인 이유가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천자인 이유가
마치 천부인권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그래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것이냐? 그러면 이 말이 맞죠. 제선왕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유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 위탁을 부탁을 할 적에 이러한 것들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고, 그 부탁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권한을 제공을 하고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혜택이나 권한은 받았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책임을 못 져도 여전히 그러면 천자냐 하는 문제가 남죠. 맹자는 이 사람들이 천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천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점에서 하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맹자가 말했죠. 적인 자를 위지 적이요, 적의 자를 위지 자니요. 요 인의라는 것이 제가 맹자 강의 처음 시작한 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해왕과의 대화에서 맹자가 왕은 하필할 왕은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여규 인의 이은이이다.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 대목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요 인의가 그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개인이 아니고 공적 존재고 백성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인과 의예요. 그 인과 의를 세상에 행해야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그 인을 해치는 자를,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해석을 해요. 부른다 그거예요. 적인 자를 위지 적이요, 적의 자를 위지 잔이요. 이런 잔적한 사람을 위지 일분이 그랬죠. 이런 사람을 일부라고 한다. 일부. 한 명의 사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인과 의를 세상에 펼치고 백성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그는 천자예요. 근데 이 천자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오히려 그 인과 의를 해치는 짓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천자가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사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탕이 왜 거를 쳤고 무왕이 왜 줄을 쳤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잔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제거한 거라는 거예요. 멀쩡한 천자를 죽인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문주 일부주의요 미문시군 약해이다. 한 명의 사내 주를 목을 뱉다는 말은 제가 들어봤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라고 제선왕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 말이 성립하려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임금이어야만 가능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멀쩡한 임금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폭군들이었고 이 세상의 인과 의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놔두고는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탕림금이나 무왕이 이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 사람들은 한 명의 사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이 엄청난 대목인 겁니다. 황제를 맹자는 한 명의 사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한테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그 엄청난 존재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력, 부,
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황제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사내일 뿐이냐 라고 보는 거니까 이게 후대에 끼친 이러한 그 관점은 대단히 큰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황제 앞에서도 당신이 그러고도 황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